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승한 차는 K9이죠. It's only water, it's either sink or swim. Can't hold back your light and expect to win. Gotta go harder, oh you've gotta learn. Don't suppress your fire, baby, let it burn. Be who you are. Nobody can take that away from you. Oh, straight from the heart. No playing games. You gotta be true, true, true. You gotta be. 신형 K9은 실내외 모습이 모두 싹 바뀌었는데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면 외관 중에서도 앞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릴을 보시면 기아차의 상징인 이 호랑이 코 그릴이 조금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 감싸는 크롬? 약간 메탈 재질의 이런 테두리가 조금 더 어둡고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그릴 안을 채우는 그릴 형태는 이전보다는 좀 더 기하학적이고 자세히 보면 꽈배기 형태의 막대가 이렇게 그릴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앞모습에서 바뀐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바로 엠블럼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실 기아 신형 K9이 나오면서 이 엠블럼을 좀 바꿔라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아차에서는 이 엠블럼이 일반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다른 기아차와 다르게 이 기아 스펠링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고요. 또 이 동그란 엠블럼 원 안을 와인 색상의 약간 물고기 비늘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넣어서 좀 더 차별화를 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 헤드램프도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이게 주간주행등을 곡선으로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 옆에도 그릴과 비슷한 무늬에 이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어 놨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보닛인데요. 이 보닛은 다른 차들과 다르게 그릴과 헤드램프와 살짝 떨어져 있어서 이 뚜껑만 따로 열리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보행자 안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헤드램프와 그릴을 이렇게 앞쪽으로 미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밀다 보면은 이런 디자인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 일단 신형 K9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크기가 커진 게 특징인데요. 실제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 보면 EQ900과 G80 사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옆을 보시면 이 바퀴 압축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고급 세단일수록 길다고 하는데 이 차도 꽤 길게 늘려놨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실제로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 카메라로 감지된 그 화면이 계기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옆 2열 좌석의 유리창을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2열 좌석에 앉아도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전 모델은 여기가 살짝 뭉툭했었는데 이 쿼터 글라스도 좀 더 날카로워지고 넓어지면서 뒤에 앉은 사람들의 시야도 좀 더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후면부를 가서 보시면 앞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테일램프도 이렇게 곡선 두 줄로 디자인을 해놨고요. 요 아래에는 진짜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테일램프를 메탈 소재의 테두리로 이렇게 감싸놨는데 이것 역시 호불호가 조금씩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메탈 색깔이 살짝 어두운 편이라서 좀 더 고급감을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엠블럼은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탄 시승한 모델은 5.0 가솔린 모델이라 퀀텀이라고 쓰여 있고요. 3.3 터보나 3.8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배기량 3.0, 3.8 이렇게 숫자로 쓰여 있지 않고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놓은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트렁크 쪽 길이도 굉장히 짧아서 눈에 띄는데 옛날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요 뒷유리창 부분도 직각이고 트렁크 길이가 굉장히 길었는데 약간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날렵하고 트렁크는 또 극단적으로 짧게 만든 이런 모습도 눈에 띄네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고급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이 K9은 외관보다 실내 때문에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조금 잠시 타보니까 그 고급스러움을 여러 군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일단 조금씩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 길다란 디스플레이인데요. 보통 이거보다는 짧은 크기인데 여기서는 좀 더 늘려서 넣어놨네요. 이런 버튼들을 누르는 느낌이나 넘어가는 느낌들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지도, 내비, 라디오, 미디어, 보통 이런 디스플레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던 버튼들을 이 아래로 내렸습니다. 버튼 아래에는 송풍구와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스위스의 모리스 라크로아사와 협업을 해서 직접 디자인해서 이 K9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제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방향 조절하는 거랑 바람 세기 조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사실 이 온도 조절을 하면 이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시야가 분산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패드와 요 옆에 USB 단자를 꽂을 수 있는 거 12V 단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원터치로 자동으로 닫히고, 이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요런 재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드 재질을 써서 좀 더 고급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기어 레버는 약간 주먹을 쥔 듯한 모양의 기어 레버가 특징이고, 살짝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손바닥을 딱 올려놓고 쥐기에는 모양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래에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과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는 여기 카메라를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360도와 뭐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뒷좌석의 가림막을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고급감을 살리려고 했는지 여기에 이렇게 우드 재질의 소재를 사용했는데, 사실 스티어링 휠에 우드 재질을 쓰면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나이든 디자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K9의 타겟층이 중장년층인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약간 중후함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 계기판이 굉장히 화려한 게 눈에 띄는데,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서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테마 종류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색깔과 그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시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허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도록 되게 통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시트가 두껍고 단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차 크기를 생각하면 시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 차 왼쪽에 보시면 전동식으로 시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보면 그 착좌감은 되게 푹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절 범위가 굉장히 커서 저처럼 약간 키가 작거나 앉은 키가 작거나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조절해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입니다. 네, 2열석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좌석 시트는 제가 앉았을 때 딱 적당한 크기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2열석 공간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휠베이스도 늘렸고 하니까 기존 모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넉넉해진 레그룸과 헤드룸이 눈에 띄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앞열과 마찬가지로 우드 소재를 써서 조금 더 고급감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2열석에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고요. 또 가림막이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바람 방향 모두 조절할 수 있고,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는 아니고요. 이걸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는 지금 제가 탄 모델이 5.0 가솔린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꽂아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또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USB나 12V 단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접었을 때는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데 사실 좀 턱이 높아서 가운데 앉아가기에는 그렇게 편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좀 조각조각을 내어서 좀 더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한 것 같고,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 스피커가 이렇게 3단계로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거울과 조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K9 주행을 시작했고요. 이 차는 가장 높은 트림 5.0L 타우 엔진 8기통짜리죠. 엔진을 장착한 퀀텀 트림이에요.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변속기의 변속 시점, 서스펜션의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AWD가 들어와서 4륜구동이 작동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좀 하드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넣은 상태고요.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스포츠 모드지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K9이 기본 이전 세대 모델에서는 너무 말랑말랑하고 푹신한 승차감 때문에 좀 반발을 샀던, 너무 이거 물렁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면에서는 그 당시에 나왔던 에쿠스도 마찬가지였죠. 물침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이 차가 495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495마력이라고 하면은 언뜻 듣기엔 되게 그냥 숫자로만 좀 세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죠. 495마력, 거의 500마력에 가까운 차인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수치는 슈퍼카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주행을 시작하고 나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한 힘이 느껴져요. 연비는 고가 기준으로 7.5km 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유로움과 힘과 이런 넉넉한 이런 느낌을 생각한다면은 이 차는 정말 최고의 세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기에 각종 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 차를 타보면은 이제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 에코, 스포트, 컴포트, 그다음에 커스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스포트 모드에서는 이 좌석이 조여지는 느낌, 여기 허리 뒤를 받쳐주는 느낌도 있어서 세팅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은 스마트라는 모드가 되는데, 스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알아서 조작하는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K9은 정말 플래그십 세단의 그런 꼼꼼한 기능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일단 말도 안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는 게 실제 속도계를 보면은 지금 한 60km, 80km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속을 쭉 해 나가는데, 그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빨리 달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쭉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고요. 주행하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켤 때마다 이 카메라 화면이 나오면서 그 위에 숫자로 1500, 1700 이렇게 엔진의 전수를 보여주고요. 우회전 깜빡이 켰을 때는, 왼쪽 좌회전 깜빡이를 켰을 때는 거기 원래 보여주던 속도계가 지금 68km다, 70km다 이렇게 그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700m 앞 90km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달리는 도중에 앞에 카메라가 90km 나오니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경고등이 떴고요. 여기 내비게이션에서도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 기아 자동차의 이런 전장기기들, 내비게이션하고 연결된 여러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제가 제 차 카니발을 타면서도 느꼈었던 거거든요. 이게 연동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심지어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을 때에는 과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그 속도까지 속도를 낮춰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은 굉장히 첨단 기능이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차에 집중해 보면은 역시 편안한 세단의 느낌이에요. 가속할 때의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이런 소음이나 진동들은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귀가 먹먹할 정도로 밖의 소음과 진동을 억제했던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진동이나 소음이 있다 없다는 확실히 알려주는데 그게 크게 이렇게 증폭되진 않는 느낌이에요. 이 차의 휠에는 공명을 억제하는 기능도 집어넣고요. 차체 강성도 뭐 46% 정도 기존 K9에 비해서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공명이 나지 않는 그런 데서 오는 차체에서 오는 기분 좋은 성능이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가속을 해보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엔진이 폭발적인 펀치력 같은 거를 가진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를 많이 쓰면은 되게 큰 힘을 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렇게 막 이 차를 세게 팍 치고 밀고 나간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네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봐도 뭐 시속 예를 들어서 뭐 한 시속 90km에서 추월을 하겠다라고 킥다운을 했을 때 바로바로 떨어지는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뭐 그렇게 나가는 되게 짜릿한 가속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주행하면서는 딱히 우리가 이 차에 대해서 이런 스포티하다 혹은 막 자유롭게 코너링을 공략한다던가 이런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팅어에 요구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를 요구하는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포지션이 다른 차 같아요. 그리고 오너 드라이버로 이렇게 운전석에서 운전을 해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호사스러울 정도의 고급스러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수입 세단들 가운데 중형 세단 정도의 중형 수입 세단의 뭐 상위 트림 고급 옵션이 좀 들어간 그런 트림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1세대 K9을 타면서도 느꼈던 건데 굉장히 전자제품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차에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때 들어간 전자제품들 뭐 예를 들면 이런 LCD 계기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는 이번에는 안전사양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크루즈 컨트롤을 하는 동안에 뭐 앞차와의 추돌, 후측방 경보 이런 것들 안전사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다른 이런 뭐 사이드미러에서 보여주는 기능들 여러 가지 이런 안전사양들이 들어가면서 전자제품들이 더 전자제품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전장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니까 이 변속 시점이 되게 빨라지네요. 빨리 변속을 하면서 좀 계속 개입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변속기에 이 좌우로 이렇게 팁트로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여기 스티어링 휠에 플러스 마이너스 패드 시프트를 붙여놨습니다. 패드 시프트를 킥다운을 해서 지금 4단으로 3단으로 내리고 가는데 패드 시프트의 이 킥다운 되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차의 느낌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방금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데 방향 지시등을 안 켰더니 차 핸들을 자동으로 틀어주네요. 지금 컴포트 상태에서는 되게 편안한 주행, 부드럽게 변속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다시 스포트로 모드를 바꾸자마자 지금 속도가 약 90km 정도 됐는데 한 1500에 있던 엔진 회전수가 2000까지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페달은 좀 더 무거워졌고 킥다운은 바로 들어가면서 4000까지 확 올리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변속기의 개입, 엔진의 개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 에코 모드로 가는 순간 여기 시트에서 허리를 조여주던 게 풀리면서 다시 1500 밑으로 엔진의 전수가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다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이 세팅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제가 정확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서스펜션의 강도를 또 조절해서 이 차의 느낌을 바꿔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자유로의 평평한 길을 계속 달려서는 그다지 짜릿하게 느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를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지만 예전처럼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확 조용하고 뭐 안락함만을 추구하진 않았다는 점이고요. 6년간의 간격을 두고 2세대가 나타났는데 많이 젊어진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게 한 50대 이상에서 고른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리고 뒷자리에 타는 소퍼 드리븐 차라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게 오너가 탈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오너 드리븐 차로 사용을 해도 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모습도 젊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색할 수 있었던 디자인을 몇 가지 요소로 인해서 어색하지 않게 되게 세련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최근에 굉장히 좋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차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탄 거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9천만 원대의 이 풀옵션 퀀텀 트림이지만, 실제 이 차가 많이 팔리는 거는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낮은 좀 더 이제 낮은 가격대의 모델들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그런 차들을 한번 다음에 시승을 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차들을 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네요. 이다정 기자는 이거를 되게 폭신하고 안락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도 동감이고요. 커스텀 모드에서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에코 모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는 순간,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혹은 스마트 모드를 사용하는 순간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기도 하니까 약간의 뭐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팅이 되게 세련되진 느낌이에요. 스팅어 같은 그런 아주 짜릿한 그런 가속들은 아니지만 중후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차네요. 일단 저희는 주행은 이 정도 맞춰보겠고요. 저희가 코너링을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해본다거나 한다기보다는 저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점들, 그리고 평소에 도로 환경에서 어떤 차이를 좀 느낄까라는 정도의 소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서킷 같은 데서 달려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게 비슷한 정도의 레벨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기아 자동차 K9을 시승을 하고 왔어요. 이다정 기자가 한 1박 2일 정도 이 차 타봤는데 K9 타보고 제일 괜찮았다 이런 거 세 가지만 딱 꼽아볼까요? 이번에 타면서 뭔가 이 차를 타면서 고급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디테일들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차를 디테일. 탔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일단 다이얼이나 버튼류의 조작감이나 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세팅이 돼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유리창을 열 때 버튼을 누르면 묵직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닫힐 때쯤 되게 천천히 닫히잖아요. 보통 다른 고급 차들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렇지. 그런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 유리창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버튼들의 조작감이 되게 고급스러웠다. 첫 번째가 고급스러운 조작감과 디테일. 네. 두 번째는 실내 무드 조명이라고 하죠. 앰비언트 라이트. 네. 7가지 색깔인가 그런데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네. 우리가 아는 그 색깔이 아닌 거죠, 정확히. 그쵸. 빨주노초파는 뭐 무지개 이게 아니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색상이 아니라 펜톤이라는 색상 연구기관에서 이제 직접 선정해서 만든 색상을 7가지를 선정해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뭐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각각의 이제 색상에 이름이 다 붙여져 있고 기능들도 다 효능, 효과. 두 번째가 그러면 그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인상적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오디오였습니다. 오디오. 네. 렉시콘 들어있죠? 네.
하만사의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K9이 이번에 그 오디오 시스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K9 전용 전시장을 갔는데 아예 오디오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따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삼성동에 만든 그 무슨 홀이라 그랬나? 뭐 그랬죠 그거. 살롱드 K9. 맞아. 네, 청남인가 거기에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직접 이제 그 카 오디오에 들어간 기능들도 설명해주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었는데 실제로 차를 보면은 오디 사운드 설정에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그런 음장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또 뭐 원음의 음질을 살려주는 기능 이런 것도 따로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가 원래는 네. 제일 기본 모델들에는 이름 없는 그냥 오디오가 네. 들어가고 일반적인 차종들의 조금 고급에 올라가면은 크렐이라는 브랜드의 오디오를 집어넣죠. 근데 이 K9에는 렉시콘 오디오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되게 고급이라고 뭐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이 고급차 브랜드가 오디오 하나씩을 다 끼고서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실제로 이 차에 이 오디오 시스템을 튜닝하고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걸린대요. 출시할 때 그렇게 오디오 얘기한 거죠? 그 전시장 가서 설명 들었을 때 살롱드 K9? 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겟층에 따라서 그 개발 기간도 달라진대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디오를 자동차에 뭐 스피커 끼우고 헤드 유닛 넣고 끝나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네. 개발 과정에서 차 문짝의 디자인은 이렇게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차는 우퍼를 차 밖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맞아. 되게 신기해요. 그런 디자인들을 바꿔가면서 차에서 제일 좋은 사운드 들려주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는 브랜드는 같은 기아지만 확실히 이 차에는 고급을 적용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세 가지 앰비언트 라이트, 그다음에 오디오, 또 하나는 뭐였죠? 실내 그 다이얼 버튼들의 조작감과 조작감, 움직임. 그렇군요. 저희가 그 시승한 K9은 사실상 퀀텀이라는 트림이라 이게 5.0L 엔진이거든요. 이 차는 지금까지 판매량을 보면은 100대 중에 한 두세 대 팔릴까? 뭐 이런 거예요. 제일 고급 모델이고 9천만 원이 넘는 기아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를 9천만 원 주고 사? 이런 거 되게 갈등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번에는 그 차를 타봤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대중적인 걸로 3.8? 뭐 이런 모델들을 3.8이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그런 거 타면서 좀 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는 제네시스나 동급의 뭐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입차들, 독일산 중형 세단들 이런 거하고 비교가 좀 될 것 같기도 해서 경쟁력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수고했고요. 여기 이거 전화기인데 사실 이게 여기 좀 전에 보니까 호영 경보가 38.2도. 38.2도? 네. 되게 더운 날 시승기 촬영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쾌하지 않나요 지금? 다 마셨구나. 다 마셨어요. 자, 시승기 끝내고 다음에 또 봐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더위 먹었네. 보닛도 다시 할게요. 무늬가 이렇게 멈췄어. 엠블럼은 옷자처럼 됐나요? 이 시계는 스위스의